안녕하세요 언니들. 지난달에 제가 호신술 강의 듣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사가 저를 남자로 착각한 것 같다 그 얘기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번 수업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우리는 남자끼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껄껄거리고 여자라고 정정하고 사과받았었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찝찝한 상황을 어떻게 더 큰일 나지 않고 해결할지 후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방송이 나갈 쯤에는 서울키퍼도 갔다 온 후겠지만 일단 녹음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전 빵퀴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간만에 다시 만난 꿈돌이에 정신을 못 차렸었고요. 그래서 꿈돌이 굿즈랑 빵을 잔뜩 사서 돌아다녔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갖고 혐오 세력들도 기력 없는 거 그것도 좀 웃겼고요. 저는 올해는 못 있었지만 부모 모임 분들이랑 프리허그도 하고 깃발들도 다시 만나고 색다르고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일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즐거운 한 달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6월의 셋째 주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오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내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6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직장인 L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벽장 직장인입니다. 저는 벽장이라 그런지 퀴어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 회사 동료들이 주말에 자기 애인이랑 한 거 자랑을 하는데 괜히 주눅 들고 혼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괜히 서러웠어요. 나만 이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라디오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사연을 보내니까 조금은 후련하네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를 제가 고르게 돼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고민을 했어요. 우선 직장인 L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퀴어라면 좀 더 깊게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픈이든 벽장이든. 특히 사회생활 할 때 나도 오픈이 아니고 이 집단도 오픈된 곳이 아니면 더 외롭죠.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어느 종류로든 퀴어는 퀴어겠다 이렇게 멋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먼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캐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TMI잖아요. 굳이 뭐 나도 안 궁금하고 너네도 안 궁금한 게 정상이다. 일하러 만난 사이에 무슨 괜히 행복 배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자세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스몰 토크 하다가 나오는 얘기에는 뭐 이제 성별을 삼키고 말을 한다든지 그냥 맨날 주말에 집에서 잤어요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L님이 느꼈을 그 답답함과 서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는 정지아의 할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자우림의 있지를 같이 들을까 하다가 조금 더 희망차고 긍정적인 할 거야가 더 잘 어울리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외워놨던 말을 내뱉지만 감독이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게 할 테니까 라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아직 수많은 퀴어에게 정해진 대로 살라는 틀이 크게 남아있죠.
이런 것에 가끔 기가 눌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디에나 있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죠? 퀸의 마인드로 용기를 내보자고요. 외로울 때는 언제든 저희에게도 털어놓으시고요. 제가 고른 노래가 힘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정지하의 할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6월의 3주차 띵동은 영화 퀴어 개봉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콜미 바이 어 네임, 서스페리아 등을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영화 퀴어가 6월 20일에 개봉합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하면서 독보적인 개성과 입지로 탄탄하게 매니아층을 쌓아가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신흥 강자 A24 영화사의 신작입니다. 6대를 맡으며 나름 신세대 제임스 본드로 많이 알려진 다니엘 크레이그와 넷플릭스 아우터 뱅크스 시리즈의 드류 스타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사랑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많이 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에서 큰 스크린으로 퀴어를 보는 즐거운 관람을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소식은 여성환경연대 완경기 트랜스젠더 인터뷰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완경기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완경에 관심을 갖고 인터뷰에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트랜스젠더의 완경기 경험과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완경기 사회적 돌봄은 무엇인가입니다. 야간과 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6월 30일까지 인터뷰를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하고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링크는 여성환경연대의 SNS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2025년 6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입니다.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의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해즈빈 호텔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아주 핫한 성인 뮤지컬 애니메이션 시리즈 해즈빈 호텔입니다. 지난 4월에 방송한 스티븐 유니버스가 LGBTQ 애니메이션의 어린이 버전이라면은 해즈빈 호텔은 완전히 성인 버전이에요. 비비안 빕지팝 메드리노가 만든 작품이고 2019년에 유튜브에 첫 파일럿 에피소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파일럿 에피소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아까 띵동에서 말씀드렸죠. 그 영화 퀴어를 선보이는 A24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A24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돼요. 해즈빈 호텔의 가치를 알아본 A24라는 곳이 창작자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 해즈빈 호텔이라는 작품도 큰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은 A24는 우리 에어올,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미나리, 문라이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이디버드, 에이미 룸, 더 랍스터, 유전, 보이즈 어프레이드, 미드소마,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들에 참여한 곳이죠. 참고로 유튜브에 공개됐었던 파일럿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2024년 2월까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에 힘입어서 같은 세계관을 가진 헬루바 보스도 이어서 제작이 됐고요. 얘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전적인 A24에서 냉큼 계약해간 해즈빈 호텔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옥의 공주인 찰리 모닝스타가 지옥의 인구 과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죄인들이 갱생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해즈빈 호텔을 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담이 천사 부대를 데려와서 지옥의 영혼을 싹 다 쓸어버리는 전멸의 날로 인구 조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잔혹하다. 그러면서 찰리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한 회당 20분 정도고 지금은 8개 에피소드로 시즌 1이 끝났어요. 그동안 제가 소개한 다른 퀴디오에 비하면은 굉장히 볼륨도 작고 현재 진행형이죠.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시즌 1 방영 이후에 시즌 2가 바로 확정이 됐어요. 다른 죄인들이랑 천국 얘기가 좀 더 추가될 예정인 시즌 2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즈빈 호텔은 비평가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특히 2024년 1월 기준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된 신규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글로벌 데뷔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성인 코미디 애니메이션이면서도 뮤지컬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좀 이렇게 호불호가 딱 갈릴 만한 조합들이긴 하죠. 또 노래들 중에서는 특히 좀 락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밴드 음악이 강하게 들어가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몇 곡들은 또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하기도 했어요. 음악만 봐도 꽤나 이제 준수하고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라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성인 애니메이션이고 배경이 지옥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노래나 욕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속어 없는 노래가 좀 적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골라보자면은 일단 지옥의 공주 찰리가 다른 투숙객들을 갱생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찰리의 자세를 잘 표현하는 노래인 It Starts With Sorry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든 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한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라는 노래로 화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자신의 목표, 딸을 지킨다든지 연인을 지킨다든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인 Whatever It Takes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연진 에리카 해닝슨, 알렉스 브라이트만, 블레이크 로먼, 스테파니 베아트리즈가 부른 It Starts With Sorry, 그리고 데프니 루빈 베가, 스테파니 베아트리즈, 제임스 먼로 이글하트가 부른 Whatever It Takes 들어보실게요. 노래 참 좋지 않나요? 해즈빈 호텔은 별로인 노래가 없다는 평가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퀴디어로 가져온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바로 성 정체성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주인 찰리는 양성애자, 여자친구 베기는 레즈비언이고요. 호텔에서 지내는 캐릭터 중에는 게이나 에이섹슈얼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다른 퀴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기존의 애니메이션 문법을 벗어나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 A24가 지원할 만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성별 이분법, 전통적 관계 이런 걸 다 뛰어넘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보게 된 계기도 뭔가 이제 볼만한 거 없나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일단 포스터 이미지만 봐도 캐릭터들 개성이 막 엄청 강한 거예요. 비율이 뭐 과장됐다든지 뭐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것도 되게 강렬했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 온다 싶어서 첫 화를 보고 유튜브 공개된 버전도 봤는데 찾았다 내 만화 싶은 거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파일럿을 꼭 보시고 본편을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파일럿을 따로 보셔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움직임이 아주 매끄러워요. 표정 변화 미묘한 것도 다 잡아내고요. 또 보통 이제 특히 미국 성인 만화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작품들을 보면 똑같은 2D인데도 애니메이션의 퀄리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성인 조크라든지 뭐 전반적인 스토리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 배경도 보통 이제 성인 애니메이션이면은 집이나 회사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별 복잡한 그런 배경을 쓰지 않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꽉 찬 배경을 쓰는 것도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작자 빕지팝도 본인이 니켈로디언의 2001년에 잠깐 방영한 우주 스파이 짐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해즈빈 호텔에는 정말 우주 스파이 짐 그스러운 움직임이나 디테일 같은 그 작품의 특징을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 니켈로디언의 성인 버전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의 황금기가 1920에서 60년대라면은 해즈빈 호텔 파일럿이 성공하던 쯤인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방송사 검열을 피해서 여러 플랫폼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인디 애니메이션의 황금기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것저것 자유롭게 시도했구나 싶었습니다. 사운드 트랙도 그 황금기 시절에 재즈나 빅밴드 음악을 쓰기도 하고 또 나름 현대적으로는 락 음악도 많이 넣었고요. 또 제작자가 엘살바도르계 미국인 히스패닉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 애니메이션에서는 흔치 않게 라틴 팝도 꽤나 들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재즈로 연결을 해놔서 아무리 음악이 여러 장르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앨범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되는 그런 매력까지 있죠. 또 뮤지컬이기 때문에 여기 노래들이 이제 그 상황의 캐릭터의 감정이나 백스토리까지 다 담은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 전문 성우들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노래를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쟁쟁한 캐스팅이었기 때문에 전달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자막만으로만 보시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옥의 악마들이 각자 다른 시대에 죽어서 지옥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 말투나 단어를 은근히 섞어서 쓴다는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캐릭터 중에 찰리를 도와주는 라디오 악마가 있는데 얘는 1930년대 사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이제 올드하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특정 분야에서 프랑스어 단어를 많이 쓰는 그 문화적인 습관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도 그 시절 라디오가 치직거리는 그런 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좋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서 지옥에서 구원, 속죄, 트라우마, 중독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복잡한 내면, 서로 간의 관계 변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렇게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캐릭터의 감정선이나 상황이 노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찰리가 지옥의 공주라면은 얘 부모는 누구냐 할 거잖아요. 그게 타락천사인 루시퍼와 악령들의 왕 릴리트입니다. 이런 설정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의문을 품었던 제작자 빕지팝의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간 작품이구나 싶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아담과 이브, 루시퍼 이야기에 흥미가 많았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개인의 종교를 막론하고 문화적으로만 봐도 이브랑 아담이랑 이어지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브 대신에 릴리트를 찰리의 엄마로 설정한 것도 신기했어요. 릴리트는 주로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릴리트가 아담의 첫 번째 아내라고 해요. 릴리트가 나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너한테 복종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아담 빠이, 에덴 동산 빠이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최초의 페미니스트를 상징하게 됐고요. 그렇게 떠나서 이제 악마와 사랑하고 수많은 악마를 낳았다 이런 설정이 나오면서 악마들의 왕이다 하는 얘기가 생긴 거죠. 헤즈빈 호텔은 그 이야기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는 루시퍼와 별거를 하고 있어서 피날레에서야 모습이 좀 잠깐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찰리네 가문의 실세는 엄마 릴리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강인한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피날레 내용을 봐서는 이제 엄마인 릴리트가 딸내미 찰리의 호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시퍼는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란 뜻으로 종교적 신화적 의미에서는 천사였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하지만 반역을 해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헤즈빈 호텔에서도 지옥의 지배자로 나오고 한때 천사였다는 그런 설정 때문에 얼핏 다른 이제 천사들이랑 비슷한 디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초반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아빠로 나옵니다. 뭐 딸이랑도 멀어지고 아내랑도 별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딸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사랑하는 딸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현대에 와서는 이제 루시퍼를 복합적이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반항의 상징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헤즈빈 호텔에서도 비슷한 맥락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엄청난 딸바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라디오 악마와 루시퍼가 찰리의 아빠, 아니면 이제 아빠 같은 존재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노래인 Hell's Greatest Dad를 소개할게요. 사운드 트랙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노래인데요. 라디오 악마와 루시퍼의 케미라든지 재즈 빅밴드의 꽉 찬 음악, 유머러스한 가사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서먹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아빠였던 루시퍼의 애정이라든지 평소 성격 이런 게 잘 풀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노래 중에 More Than Anything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찰리와 루시퍼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장면에 나옵니다. 서로의 이제 그리움과 가족 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아주 진심을 담은 듀엣 발라드로 풀어냅니다. 팬들도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노래로 뽑는데요. 루시퍼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또 마이 피플을 어떻게든 지키겠다 하는 찰리의 간절함과 비장함이 전해져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출연진 제레미 조던, 아미르 탈라이, 에리카 헤닝슨, 키미코 글렌, 사라 스타일스가 부른 Hell's Greatest Dad, 제레미 조던과 에리카 헤닝슨이 부른 More Than Anything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퀴어 코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배경이 지옥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제작자가 퀴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왜 퀴어들을 다 지옥에 넣어놨냐 라고 하지만 이건 좀 단편적인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왜 삶이 끝없는 번뇌가 가득한 지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별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설정상 배경으로 본다면요. 갱생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는 시도는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퀴어 커뮤니티의 투쟁과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갱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강자들로 표현되는 집단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원초적으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미 그냥 이제 포기하고 사는 지옥의 캐릭터들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찰리가 그렇죠.
제작자 빕지팝이 이런 찰리 모닝스타라는 캐릭터에 본인의 성격과 그런 이상주의 같은 그런 철학을 많이 투영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찰리를 낙천주의와 이상을 향한 끈질긴 투쟁 정신을 깊게 반영한 캐릭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찰리는 아주 헌신적인 여자친구 베기와 함께 지내요. 베기는 눈이 한쪽이 없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것도 나름 이제 성인 만화, 인디 만화의 자유도를 보여주죠. 이 둘의 관계가 해즈빈 호텔의 메인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몰라도 찰리와 베기가 굉장히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진 그런 단단한 관계로 나와요. 너무 낙천적인 이상주의자인 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이제 힘들어할 때 이걸 지탱해 주는 게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베기거든요. 찰리의 꿈을 제일 먼저 믿어준 존재이기도 했고요. 온갖 이 미디어에서 맨날 혼란, 고통, 혼돈 막 이러는 비극의 동성연인 관계라든지 뭐 아니면 요즘은 좀 변형돼서 이미 잘 사는 완성형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서 좋아요. 진정성 있으면서도 또 어떨 땐 복잡하고 깊은 서사를 가진 그런 관계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커플입니다. 해즈빈 호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선택한 가족이거든요. 우리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혈연,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가족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해즈빈 호텔은 그 자체가 선택한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 중심에는 찰리와 베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들었던 찰리와 아빠 루시퍼의 노래였던 More Than Anything을 찰리와 베기가 다시 부른 걸 함께 들어볼게요. 똑같은 멜로디지만 이 짧은 버전에서는 둘의 사랑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가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베기가 찰리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법을 배우러 누군가를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진짜 힘은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때 나오는 힘이라는 걸 강조하는 노래 Out for Love가 나옵니다. 서로 이제 대화하듯이 노래를 해서 그 뮤지컬 특유의 분위기도 나오고 아까 얘기한 라틴 팝이 많이 들어간 곡입니다. 그리고 그 베기 역 맡은 스테파니 베아트리즈의 이름을 듣고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막연히 노래하는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이 배우가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나 모던 패밀리에도 나왔었지만 디즈니 엔칸토의 미라벨 역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런 누군가는 반가워하실 막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테파니 베아트리즈와 에리카 헤닝슨의 More Than Anything 리프라이즈 버전이랑 데프니 루빈 베가의 Out for Love 들어보실게요. 무지개 필터로 본 또 다른 주요 캐릭터로는 엔젤 더스트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게이로 설정된 캐릭터이면서도 노골적이고 아주 섹슈얼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외모랑 행동은 굉장히 유연한 젠더를 보여줍니다. 이 친구가 지옥에서 지금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성인 영화 배우로 나온단 말이에요. 발렌티노라는 캐릭터의 포르노 제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자신의 이 사후 직업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파괴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굳이 그 영화 찍는 곳 숙소에 있지 않고 해즈빈 호텔에 산다는 거는 뭐겠어요. 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의지라도. 그래서 이 캐릭터가 또 오히려 저한테는 예전에 많이 본 그 미디어가 퀴어를 그리는 방식이라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젤도 작품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렌티노와의 학대적인 관계를 통한 착취, 중독 이런 얘기를 다뤄요. 단순히 이제 그런저런 이미지의 캐릭터가 아니라 복잡한 서사를 가지고 더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즈빈 호텔의 직원 중 하나인 허스크와는 선택한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기르고 진짜 서로를 보살핀다는 게 뭔지를 배워갑니다. 여기 나오는 노래 루저 베이비는 욕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엔젤의 존재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든 구원과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엔젤의 서사를 처음 노래하는 포이즌을 들어볼게요. 단순하고 별 생각 없어 보이던 캐릭터가 이제 처음으로 깊이를 가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제로 착취당하는 현실, 자기 혐오, 중독, 그리고 그 악순환을 얘기하는 노래예요. 팬들이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꽤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유튜브에는 영상 그대로 안 올라오고 가사 영상으로 대체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블레이크 로만의 포이즌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 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이번 달 퀴디어 스틸컷에서 뽑은 장면은 찰리가 천사들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 You Didn't Know라는 노래가 나오고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 여기 나와서 방송에서는 못 들려드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또 뭐 이제 큰 스포일러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면만 얘기를 하자면은 찰리가 천국의 이 소위 고위층들 앞에 드디어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서 미팅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딱히 뭐 통하진 않습니다. 이상주의자가 현실의 벽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찰리의 순수함과 또 지옥 캐릭터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미팅 자리가 아니라 진짜 천국 녀석들은 이제 까마득하게 높아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찰리를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와중에도 긴장은 했어도 꿋꿋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알량하고도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찰리를 응원하게 되죠. 다들 막 새하얗고 금칠한 그런 천국에서 혼자 까맣고 빨갛고 이런 조그맣고 이런 찰리 모습을 보면은 참 세계 대비도 확실하고 몰입도 잘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가 정말 그 뮤지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 빵빵 터지는 속 시원함과 큰 비밀이 공개된 충격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번 퀴디어는 그래도 아직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감동과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장면은 파일럿 에피소드의 뉴스 장면이에요. 아까 처음에 유튜브에 파일럿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면서 이 시리즈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파일럿이 30분짜리인데 중간에 찰리가 지옥 뉴스에 나가서 호텔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파일럿 에피소드는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그 초기 버전 같은 거니까 실제 본편에 비해 캐릭터 디자인이 좀 더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좀 디자인이 살짝씩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텔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한글 자막은 유튜브 기본 기능으로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팬들이 만든 자막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찰리가 배기의 응원과 제발 노래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으면서 뉴스 게스트로 나가요. 긴장하면서 나간 찰리가 굉장히 차갑고 이중적인 아나운서의 무시를 받아내면서 호텔 소개를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악마들은 영 뭐 시큰둥해요. 그러다가 찰리가 결심한 듯이 결국에는 노래를 불러요. 여기 이제 전개는 본편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다시 한번 나와요. 아마 파일럿을 안 봐도 내용이 이해가 되게끔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조금 전 첫 번째 장면으로 뽑았던 천국 고위층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찰리한테 진짜 협조 안 해주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뉴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갈 때는 찰리, 베기, 엔젤 이렇게 셋이 같이 갑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캐릭터들 성격이 더 잘 보여요. 찰리의 그 엄청나게 착하고 어떨 땐 소극적이면서 그래도 이어가려는 끈기, 또 베기의 불같은 성질, 찰리에 대한 애정, 엔젤의 그 애매한 의지랑 회피형 성격 같은 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찰리가 밝은 듯 하면서도 엄청난 압박을 견디고 있는데 기댈 곳이 많지 않다. 그런 것도 얼핏 나오고요. 파일럿이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멸의 날이랑 지옥을 같이 소개, 그 다음에 찰리가 뉴스에 나가서 호텔을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라디오 악마인 앨리스터가 나타나서 호텔 일을 돕겠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라디오 악마가 나타나서 찰리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라디오 악마가 여기서 되게 무서운 존재로 나오는데 왜 그런 무서운 녀석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낼 때 애니메이션 기법도 조금씩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파일럿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 작품에다가 우리의 잠재력 이런 걸 진짜 마음껏 넣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에 있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본편에 대한 내용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요.
이게 본편에 대해서 뭔가 전개가 빠른 것 같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제작사의 사정도 있고 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파일럿이나 아니면은 파일럿을 올린 제작자 빕집합 채널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보면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편을 보실 생각이 있다면 파일럿 에피소드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마음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네, 마지막 스틸컷은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서요. 라디오 악마와 비디오 악마들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지옥에서는 텔레비전, 포르노, 휴대폰을 상징하는 악마 셋이 V들이라고 해서 한 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점에 대세로 나오고요. 근데 한때를 풍미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라디오 악마가 갑자기 돌아온 거죠. 그를 TV 악마답게 CCTV로 지켜보던 TV 악마가 엄청난 분노를 퍼부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쟤가 왜 돌아왔냐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막 완전 구닥다리고 쟤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됐고 지금 누가 실세인지 모르냐, 라디오 한물 갔다 이러면서 엄청 공격을 해요.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 가사가 정말 위트 있고 라임도 딱딱 맞습니다. 이제 약간 좀 결이 많이 다른 디즈니 알라딘의 지니 첫 등장씬처럼 막 되게 정신없이 화려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파일럿을 보기 전에 본편을 먼저 봤었는데도 라디오 악마가 얼마나 크리피하고 무서운 캐릭터인지가 이 노래로도 얼핏 느껴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TV 악마가 과부하가 와갖고 지직거리니까 막 라디오 악마가 너 버퍼링 심하다 막 이러면서 놀리고, 라디오 악마도 잠깐 혼자 좀 흑화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시즌2가 나와서 도대체 얘가 뭔지, 그리고 라디오가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현기증이 납니다. 여기 노래인 Stayed Gone도 욕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스틸컷으로 뽑아봤어요. 이렇게 이번 달 퀴디어 해즈빈 호텔에서 3장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다들 각 지역의 퀴어 축제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가셨더라도 온라인이나 뭐 굿즈전, 영화제 아직 남아있으니까 많이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해즈빈 호텔은 결국 지치지 않는 마음, 희망,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우리에게는 결국 가장 필요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슬로건인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즈빈 호텔이랑 축제 슬로건 보면서 요즘 좀 계속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핑크와 네이트 루스의 Just Give Me a Reason입니다. 물론 이게 좀 사랑 노래에 가깝긴 하지만 가사 중에 We're not broken, just bent, we can learn to love again. 우리는 부서진 게 아니라 살짝 구부러진 거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런 게 나와요. 해즈빈 호텔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에도 참 잘 어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 퀴디어 해즈빈 호텔도 보시고 또 핑크와 네이트 루스의 Just Give Me a Reason 한번 들어보시면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만날 때 또 얼마나 더울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